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만 딱 됐을 때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 지금 구독자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제 채널이 떡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놓쳤는데 거의 뭐 1,451명이니까 거의 10,000명이죠. 자, 구독자 10,000명의 유튜버는 얼마를 벌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현재 날짜 오늘 날짜로 바로 방송 바로 올릴 거니까 지금 날짜죠. 지금 날짜부로 저는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10,000명을 달성했고 10,000명 달성하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저 채널 한 3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제 첫 구독자 거수. 자기 기억으로 빵 구독자일 때 자기가 처음 구독 눌렀던 것 같다 거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사실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2,500명이었어요. 거의 구독자가 2,500은 좀 넘어 2,600, 700 거의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구독자가 늘지 않은 지가 뭐 한참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데 1,000명이 돼야지만 수익 창출이 되잖아요. 구독자 1,000명 달성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그리고 구독자 2,000명 달성하는데 한 2년? 2년? 1년 9개월? 그러니까 너무 구독자 수 증가가 정체돼가지고 저는 이 채널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개인 방송 망했다. 그래서 채널을 접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채널 시작한 게 뭐 물론 인간의 동기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내가 박사로서 좀 성공했으니까 이런 노하우를 나눠주자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돈도 중요합니다. 인생에 나는 돈이 싫다. 저는 돈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뭔가 마음에 숨기고 있는 나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돈 싫다는 사람 조심하세요. 돈을 저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3년쯤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뉴스에서 뭐 개인 방송하면 뭐 연봉 1억 번다 막 이런 뉴스 기사 빵빵 터지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개인 방송에 뛰어들 때 저도 뛰어들었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소수의 사람들만 많이 벌고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저는 구독자 1,000명부터 이제 광고비가 나오는데 1,000명 달성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1,000명 됐을 때도 월 수입이 얼마? 다시 기억이 잘 안 나. 뭐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내 연봉이 얼마인데 이거 해봤자 돈이 안 된다고 싶었는데 뭐 물론 제가 잘 못한 거지만 불과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2,500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구독자 거의 8,000명, 여기 지금 통계에 잡히는데 7,600명이 요번 달 1일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통계가 조금 느리게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좀 업데이트하는데 며칠 걸리니까 지금 한 8,000명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한 3주 만에 8,000명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떡상이죠. 구독자 2,500짜리 소규모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구독자 증가수가 너무 무서워요. 보시면 제 지난 3주간, 그러니까 한 달이죠. 1일간 구독자분들이 봤던 영상이 530만 뷰예요. 영상 제 채널을. 원래 이렇게 많이 보는 채널이 아닙니다. 제 채널이 뭐 한 달에 뭐 한 1,000몇 뷰가 전부였는데 그래 제가 뭐 한 10,000원 아니면 20,000원 뭐 잘 나가는 달은 30,000원 버는 게 대부분이었던 게 제 몇 년간의
그 개인 방송이었는데 지금 530만 뷰가 요번 달에 이제 집계가 됐어요. 요번 달에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야, 530만이면 잠깐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안 되잖아요. 대략 짐작해봐도 한국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제 방송을 봤다는 얘기예요. 뭘까 그 주제를 봤는데 뭐였냐면,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한국에서 고3 학생이 의대 가는 게 좋을까, 미국 공학 박사 가는 게 좋을까, 요거를 돈의 관점으로 얘기했어요. 돈. 그래서 어떤 게 더 돈을 잘 벌어들일까. 그러니까 한국 국내 의대 가서 의사로 사는 게 대박 칠까, 아니면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미국에서 석박사해서 미국에서 공학 박사로 사는 게 더 대박 칠까, 어떤 게 더 돈 대박 칠까, 돈 얘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저 뷰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달에 얼마 벌었냐면 786불이니까 8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와우, 대단하네요. 80만 원. 자,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처음에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도 유튜브로 돈 많이 벌고 싶었는데, 제가 방송에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대중을 좀 사로잡는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약간 저는 대인관계도 좋고 사람 간의 그런 관계도 좋고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진짜 느꼈던 거를 진실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할 때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돈을 목적으로 그 말을 이렇게 막 샬라샬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태도 중에서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경험한 토목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국의 토목과가 얼마나 컴퓨터 중심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시멘트를 들이붓거나 그런 시공을 거의 하지 않고, 미국의 토목과는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중심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영상에 그렇게 악플이 심하게 달려가지고 뭐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미국에서 토목공학을 대학원으로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미국 토목과 대학원이 얼마나 슈퍼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지 그 관점으로 제가 보고 들은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사실. 근데 시청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국에서 토목과 전문대 정도 졸업하시고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그 토목을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는데, 한국이 요즘 토목과가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서 막 이력서를 몇백 통씩 넣고 있는데 안 되니까 너무 좌절하고 슬프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막 검색하냐, 토목 취업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해외 토목 취업 뭐 할 수 없을까 막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토목 이렇게 검색하다가 제 채널에 유입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정세가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의 전문대에서 토목의 시공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타설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미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그 토목의 구조물 설계에 그리고 그 설계한 내용들을 가지고
컨설팅하고 이런 것이 메인인 화이트 칼라라 잡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했는데, 이 한국에 계신 이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배운 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미국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를 제 채널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날을 잊을 수 없어. 그 엄청난 악플 릴레이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톡으로 자기 과에 뿌린 것 같아. 야, 이 사람 조져 하면서. 그 댓글이 실시간으로 막 악플이 계속 올라와. 누가 그 스마트폰 톡으로 계속 뿌리는 거야, 친구들한테. 뭐 과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가지고, 야, 이 채널 조져라, 빡치게 하네 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완전 악플을 막 당했어요. 그걸 이후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진실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진실보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국뽕 채널이 왜 그렇게 인기인지 제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국뽕 채널은 보통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즐겨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되는 게 없고 자기는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 한국 사회를 살면서 어떤 성취감도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소속감 하나는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렬하게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뭔가를 해가지고 막 미국을 제끼고 일본을 제끼고, 막 일본이 깜짝 놀래고 미국이 깜짝 놀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그 얘기를 소설처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한국이 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뭐 했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야. 국뽕에 차오르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중독된 거죠. 그런 영상을 만들 때 돈을 벌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개인 방송인들이 그 유혹, 제가 느꼈던 유혹에 똑같이 느껴요.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것들을 올렸다가 진실을 말하면 욕먹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걸 올리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저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즉 방송 테크닉을 써야 되나 고민이 왔어요. 유혹이 왔었어요. 그쵸? 근데 제가 그 유혹을 이겨냈던 거는, 그날 그 주에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 실리콘밸리에 개신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 신도들이 다 실리콘밸리 직원들이에요. 뭐 인공지능 전공하고 막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기 사람들의 마음, 이들의 신앙들을 고려해서 설교를 하신다고요. 그때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인공지능 미디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미디어는 인간이 보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상업적으로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말들을 해줘야 된다.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찔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나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고민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채널 원래 이름은 그냥 미국 유학고수 TV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바꾼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산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들을 진실을 얘기해야지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자 라는 스탠스로 영상을 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고 들은 대로 계속 얘기하면, 특히 기독교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 교회에서 제가 설교 드린 얘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구독자가 막 하루에 50명씩 떠나갔어요. 그때 구독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막 1000 몇 명 있었대. 하루에 막 50명씩 떠나갑니다.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그런 설교 말씀 들었고 좀 회개했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살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 라는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내 현실에서 본 캐릭터가 버는 내 원래 수입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돈 벌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지 말자. 내가 아는 거를 그냥 알려주자. 그래서 시청자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벌고 착취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의 식민지다 해가지고 요 구독자 다 나의 식민지야 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미디어 중독에 빠뜨려서 내 영상에 완전 중독되게 만든 다음에 내 영상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미디어 테크닉을 막 넣어가지고 중독시키자. 요건 남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혹은 20살 때의 나. 내 아들이나 20살 때 내가 보고 있다면 되게 소중하잖아요. 20살 때 나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타임머신을 타고 20살 때 나를 도와주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가. 그리고 내 아들이 보고 있다 라고 하면 내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도와줘야겠죠. 마땅히. 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그대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그 마인드로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는, 귀에 착착 달라붙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지방대 출신 구독자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알아주지 않는 3류대 출신인데 미국 대학원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지방대 출신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한국 지방대. 근데 한국 지방대나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나 미국인들은 똑같이 봐요. 어떻게 보냐. 미국 내국 출신 아니네. 한국에 있는 대학교 중 한 곳. One of schools in Korea.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국 학벌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학벌보다 연구 핏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면접관으로 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에서 면접관으로 저를 막 이렇게 회사에서 요청하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막 랭킹 1등, 2등, 3등 하는 학교 출신들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뭐 200위권, 300위권 밖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학교 출신도 붙여본 적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인도에서 다이렉트로 어플라이 한 사람도 붙여본 적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도에서 명문대도 아니고 인도에 있는 어떤 지방대에서 공부했던 학생인데 실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붙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곳이거든요. 그 실제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채널에 좀 지방대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나 봐요. 그 이후로 구독자가 막 뭐 쫙 느는 거예요. 뭐 한 갑자기 뭐 몇백 명이 쫙 늘어요. 근데 보니까 다 지방대생들이 야,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래. 뭐라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학벌 사회가 아니라고 할 때마다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영상 그 시청률이 막 완전 고공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 끝까지 다 봐요. 몇 번을 보는 것 같아. 왜냐면 그 시청률이 나오거든. 통계에. 근데 뭐 구독자, 그러니까 영상을 본 사람들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한 큐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퍼센트로 보여주거든요. 그게 완전 고공 시청률 행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무슨 유혹을 느끼냐면 신종 국뽕, 지방대생들을 위한 신종 국뽕 채널을 만들고 싶은 유혹에 들죠. 그런 채널만 몇백 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방대에 나와도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만 다 골라가지고 그것만 정밀 타겟해가지고 그런 영상을 가공해서 공장처럼 계속 찍어내면 내가 빌딩을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유혹이 또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할 때 깨달았어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쟤네들 내 식민지라고 생각하고 돈 벌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스탠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세상에는 전체 인구가 100%라면 20%의 소수가 이 세상의 부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0%의 대중들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의 20%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소수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할 때는 예전에는 이런 방송이 막 개인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개인 방송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부자를 욕하고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 스탠스로 얘기할 때 돈이 돼요. 그래서 요즘 컨텐츠들이 다 그렇게 좌파 진보적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파 진보에 속지 마세요. 저 지금 좌파 진보에 속지 말라고 한 이 말도 제 이윤을 내는데 매우 불리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시청자들이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20살 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파 진보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좌파 진보에 왜 미디어들은 대중을 빠뜨리냐면 실제로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80%의 다수가 가난합니다. 그들이 다수고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으로 그것을 좋아하는 방향으로 얘기하면서 좌파 진보의 스탠스를 취할 때 대중이 좋아하고 조회수가 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국뽕 스타일, 그리고 돈 얘기, 뭐 하면 돈 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돈을 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채널이 갑자기 떡상한 이유는 제가 그 의사 하는 게 좋을까, 미국 박사 하는 게 좋을까, 뭐가 돈 잘 버냐 이거 했을 때 그거에 지금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극하면서 방송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지금 구독자 10,000명 찍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진실을 말하고 막 뭐 그렇게 내가 성공한 실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돼서 듣기 좋아하는 말,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대중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은, 뭐 투자하면은 돈 번다, 뭐 이런 거잖아. 뭐 주식 투자 여기에 하면은 몰빵하면 돈 번다, 뭐 영끌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 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뭐 개인 방송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블로그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런 거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좌파 진보 스탠스로 막 재벌들 욕하고 자본주의 욕하고 하면서 세상은 부도덕하다 하면서 우리가 부자의 세금을 더 걷어서 대중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또 돈 벌고, 듣기 좋아하는 얘기 또 그러면서 또 국뽕으로 막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1등 했습니다 하면 돈 버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방송의 테크닉들이 대중은 실제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그 사실, 그 진실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악플이 계속 달립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댓글창도 닫아버린 게 그런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제 채널에 가장 악플을 많이 다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를 구현하고 싶고, 그래서 좌파 진보의 이상향의 세계를 구현하고 싶고, 그래서 좌파하고, 그리고 이제 기득권은 사라져야 되고 막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성공한 것들, 실제로 세상을 봤을 때는 좌파 진보에 빠지면 가난해져요. 팩트입니다. 우성향으로 살아야 돈을 벌고 성공을 해요. 그 본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전 정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요. 하지만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좌 스탠스에는 웬만하면 안 서요.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사실 불편한 거예요. 저 악플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20살 때 나 혹은 내 아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방송은 다른 방송이랑 좀 스탠스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20살 때의 나 혹은 내 아들, 그런 거예요. 뭐 제 아들이 저한테 나중에 아빠 미국 대학원 가려고 하는데 전공 뭐 하는 게 좋아 하면 저는 뭐 다시 말해줘도 되지만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시즌 1에 제 몇 화를 봐봐 하고 링크 주겠죠. 그런 스탠스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10,000명을 찍고 이렇게 한국 돈으로 80 얼마를 벌게 되는 사람이 된 건 좋습니다. 감사해요. 돈 싫지 않아요.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개신교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80 얼마 이 돈을 벌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증가율이 지금 이번 달에 7,600명이 증가했어요. 이 속도로 가면은 제가 뭐 한 1년만 지나도 상당할 것 같은데 몇만 명, 뭐 8만 명, 9만 명, 10만 명 금방 갈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구독자 10,000명으로 한 80만 원 벌지만 구독자 10만 명 된다면 800만 원, 900만 원 월 벌 때가 오겠죠. 그때 제가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송인들처럼 이게 돈 된다고? 그걸 깨닫는 순간 그럼 공장에서 영상 찍어내듯이 대량 영상을 그 돈 버는 스타일, 깨달은 스타일대로 마구마구 찍어낸다면 글쎄 이게 바로 양심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돈 앞에서는 누구나 그런 유혹을 느껴요. 아시겠죠? 제가 뭐 도덕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솔직히 말하면 방송 수익이 그동안 얼마 안 났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2,500명 구독자일 때 제가 뭐 한 달에 더 버는 돈이 얼마 안 됐습니다. 1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구독자 지금 뭐 10,000명 되면서 이제 80 얼마를 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세상엔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양심을 파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월 800 벌더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악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자면, 악플러들이 저한테 왜 악플을 다냐면 사실 그게 현대 미디어에 중독되신 거예요. 저희 악플러들 대부분 보면 미디어 중독자들입니다. 늘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면서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보는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좌파적인 세상 미디어만 계속 보다 보면 완전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좌파가 진리라고 믿게 돼요.
그러다가 제 영상을 보면 실제 저는 필드에서 느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상으로 그동안 봤던 수백 편의 영상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플러들은 대부분 미디어 중독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 영상을 닫고 나갑니다. 다시는 안 봐요.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궁금하면은 물어봐요. 아, 저는 실례지만 저는 그쪽으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악플러들은 화와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다른 사람의 채널에 악플을 달고 있다. 자기 멘탈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 이 악플러들 때문에 저는 이제 채널의 댓글창을 닫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저는 그래서 멤버 가입해야지만 댓글에 질문이나 뭐 이런 걸 받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악플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악플러들은 제가 지금 현재 저한테 질문하시려면 월 1달러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플러들은 월 1달러도 내기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채널에 한 달에 1,000 얼마의 가치도 못 느끼면서 저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저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면 이제 무조건 차단하고 다시는 그 사람이랑 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는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왜 그런지 공손하고 매너 있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하면은 제가 설명 잘해주잖아요. 근데 악플부터 다는 사람들은 제가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렇게 욕설과 비인격적인 비방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멘탈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000명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787불 정도 월 벌었다는 거. 근데 아직 제가 사실 말일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얼마 되는지 몰라요. 더 벌 수도 있습니다. 뭐 한 90만 원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로서는 786.91달러를 이번 달에 벌어들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